최근 미국 정부가 미군 8,500명에게 내린 명령에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8,500명의 미군은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러시아도 최신 스텔스 전투기와 방공부대를 인접국인 벨라루스로 보내 대대적인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영국, 호주 심지어 일본까지 자국 대사관 직원들에게 철수 지시를 내려 그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 대사관은 이런 긴박한 순간에서 끝까지 우크라이나에 남겠다고 말했으며 교민 한 명이라도 더 챙기고 마지막 교민이 안전해질 때까지 공관 업무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도 유사시 우크라이나 교민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최종 점검에 나섰으며 철저한 작전을 세우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눈이 하얗게 내린 벨라루스의 고속도로. 어두운 위장색을 입힌 군용 차량들이 눈을 휘날리며 달리고 있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이 군용 차량들은 러시아군이 이동하는 행렬이었습니다. 알렉산드르 포민 러시아 국방차관은 곧 시행되는 벨라루스와의 연합훈련에는 외부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연습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군대를 이동시키기 시작해 다음 달까지 이번 훈련에 무기와 인력을 완전히 배치할 예정으로 밝혀져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포민 차관은 병력이 얼마나 투입될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러시아가 최신의 수호이 35 전투기 12대와 방공부대를 벨라루스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배치로 우크라이나에 모여있는 10만 명의 러시아군과 전차 또한 보충될 예정인데요. 러시아는 이웃 국가들을 공격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부인했지만 지난 협상에서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 등 유럽 국가들의 나토 추가 가입 금지하라는 러시아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면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이 점점 고갈되는 양상입니다. 포민 차관은 러시아 동부 군사구역에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벨라루스 훈련은 벨라루스의 모든 군사 잠재력을 서방에 집중시키는 연습의 필요성을 반영한다고 말했으며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이번 연합훈련이 벨라루스의 서부 국경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부 국경에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러시아가 동맹국인 벨라루스를 포함해 여러 방향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고 지적해 그 전운이 좀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AP통신에 러시아군의 벨라루스 주둔을 두고 우크라이나의 북부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군대를 배치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임명을 요구한 관리는 이번 움직임이 러시아 재래식 병력과 핵병력을 모두 자국 영토에 주둔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벨라루스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미군 8,500명의 특별명령을 내렸는데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미군 8,500명에 대해 유럽 배치 대비 명령한 것입니다. 커비 대변인은 필요시 촉박한 통보에도 유럽에 배치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높이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토가 필요로 할 경우 해당 미군 병력 대부분이 나토 신속대응군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병력에는 전투여단과 병참부대, 의료방공지원, 첩보감시 정찰부대 등이 포함돼 그 심각성을 시사했는데요. 커비 대변인은 평시 배치 준비에 10일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5일이 주어지는 것이라면서 유럽에 이미 주둔 중인 미군이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오스틴 장관의 이날 지시는 바이든 대통령이 수천 명의 미군 병력을 동유럽과 발트의 지역 나토 동맹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있은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지시였습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동맹국들과 협의해왔다. 우리는 항상 유럽 동쪽의 동맹국들을 강화하겠다고 말해왔다. 라고 말하며 언제든 러시아의 침공에 즉각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뜻을 밝혔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군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가상 전쟁 시나리오를 돌려본 결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의 로버트 리 박사는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를 총동원하면 짧은 시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30분에서 40분이면 우크라이나 동부군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에 미 국무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주재대사관 직원 가족에 철수 명령을 내렸고 직원들 가운데도 비필수 인력은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출국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미국인에게는 우크라이나를 즉시 떠나도록 권고했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커졌는데요. 미 국무부는 논란이 점점 커지자 이번 철수 조치에 대해 이번 조치가 미 대사관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대사관은 계속 운영될 예정이라고 해명하며 안심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영국 외무부도 러시아에 위협이 점점 고조되는 만큼 미국과 같이 대사관 일부 직원과 가족들을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아주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여행을 자제할 것도 주문했는데요. 이런 행보에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행동을 보인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의 한 고위 간부는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 가족들을 피신시키기로 한 미국 정부 방침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일본도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다른 간부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며 각국의 대응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는 4단계 중 3단계 도항 중지 권고로 끌어올리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또한 마스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 역시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계속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필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일본이 아프간 사태 때 자국 국민들은 내팽겨치고 대사관 직원들만 몰래 빠져나간 상황을 연상시켰는데요. 일본은 자위대를 대거 투입한 작전을 벌이고도 구출하지 못한 아프가니스탄인 가운데 4명이 자력으로 탈출한 뒤 일본에 입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일본 대사관 직원들이 빠져나가기 바쁜 나머지 기상현랑망 등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이 고립됐었습니다. 고립된 일본 국민들은 결국 육로를 통해 자력으로 이웃 나라인 파키스탄으로 이동해서 카타르를 경유해 간신히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지금도 같은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대사관 직원들은 우크라이나에 남기로 결정했는데요.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관련 유사시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등 재외국민 안전 관련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 나가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외교부 본부는 매일 현지 공관과 화상회의를 하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대사관 비필수 직원 및 가족 철수를 결정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과 달리 한국은 굉장히 신중하게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재외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이 우리 기본 입장이라고 말을 남겼는데 섣불리 대사관 인력을 빼내기보다는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국민 보호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통상 우리나라는 과거 이런 유사 상황에서 일단 국민부터 챙긴다는 관점으로 아프간 사태 때와 같이 비교적 공관 철수를 신중하게 검토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교민 탈출을 위해 군사작전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교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연락망을 점검하는 한편 사태 악화로 교민을 이송해야 하는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최근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약 800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외교부는 유사시 이들과 긴밀히 연락할 수 있도록 한인회, 유학생회, 선교사회, 해병대 전우회 등 현지 단체들을 통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관에서 모르는 체류자가 더 있을 수 있어 주요 단체장들과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행히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한시름 놓은 상황입니다. 접경지인 동부 돈바스와 크림 지역은 이미 2014년부터 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된 상태로 국민들이 이를 잘 지켜주며 뛰어난 국민성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때처럼 교민을 국내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우크라이나 공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육로를 통해 인근 유럽 국가로 이동할 수도 있어 비상 상황에 대해 많은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현재 교민 이송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지만 한국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 교민 안전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우방국 현지 대사관과 주요 상황에 대해 수시로 협의하는 한편 대피 상황 발생 시 항공자산 협조 등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데요. 또한 각급 외교 채널 간 소통도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종권 외교부 1차관은 얼마 전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상황을 심도 있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더 이전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도 소통하며 한국 교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챙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있는 교민들이 항상 안전하길 바라며 더 이상 전쟁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